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스쿨 살자비를 1995년부터 28년간 관리해온 다이어트 전문가 인간 조각가입니다.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그 폭식, 폭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폭식이 생겨나는가 그런 거를 이제 우선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폭식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폭식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성 폭식, 적게 먹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생겨난 폭식. 이 두 가지인데, 그 스트레스성 폭식은 그 원래 스트레스 원인이 없어져 버려야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저는 그 어렸을 때 양자로 갔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 다시 우리 집으로 오면서부터 사라져 버렸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덜 먹어야 돼, 적게 먹어야 돼,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생긴 그 폭식은 뭐 여러분들 조금 경험해 봤을지도 몰라요. 막 다이어트 막 적게 먹어야 돼, 적게 먹어야 돼 할 때는 막 더 큰 폭식이 오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막 몰래 먹고 막 이런 그런 폭식. 그런데 다이어트 포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게 돼서 이전처럼 폭식을 안 하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적게 먹어야 돼 이 원인 이걸 해소해서 그런 거예요. 편하게 먹으면 그러니까 얼마만큼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절제를 해왔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고 짧아져요. 그러니까 초반에 폭식이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편안하게 먹으면은 금방 사라지고 막 그냥 여러 번 다이어트를 하다 말다 아니면 길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오랫동안에 생겨난 폭식은 그만큼 좀 오래 가요. 그러니까 편하게 먹는 걸 오래 먹어야지 사라져요. 그래서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편하게 먹으면 쪄버리니까는 편하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폭식이 또 더 반복하고 더 커지고 막 나중에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제가 이때까지 다이어트를 지도하면서 28년 동안에 2명을 만났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목류병처럼 자다가 일어나서 먹는데 자기 자신은 모른대요. 근데 부모님들이 너 왜 그래 하고 막 걱정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모르는데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그랬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었고 한 사람은 음악하는 분이었는데 두 분 다 다이어트를 너무 오랫동안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많이 살이 안 쪘어요. 그렇게. 근데 조금이라도 살찌는 게 두려운 사람,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막 폭식을 하고 못 참고 또 먹고 자책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막 많이 먹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학 선생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제 나한테 와라 그러면은 와서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자.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는데 첫날은 진짜 먹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나도 나와 보니까는 냉장고가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은 냉장고 앞에다가 내가 이불을 깔고 잤어요. 근데 새벽에 누가 오는 것 같았고 나를 밟고 나도 놀랬고 그 사람도 발을 밟아서 내가 악 하고 놀래니까 그 사람도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번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안 하더라고요. 3일,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 하고 2박 3일째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충격요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 사람 음악 전공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전공했고 그 사람도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살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자다 일어나서 먹고 가족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제 편안하게 먹게 하면서 그 사람은 합숙을 안 하고 모임에 자꾸 오게 했어요.
그 다이어트 스쿨 살잡이 모임을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한창 서울에서 진행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였거든요. 그때 모임에 와서 정말로 이렇게 편안하게 많이 먹어도 안 찐다는 걸 네가 깨달아라.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지 않냐. 이 사람은 30kg 뺀 사람, 이 사람은 40kg 뺀 사람, 이 사람들 다 편안하게 많이 먹고 뺀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그 관리자는 돈을 내고 맺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잘 안 가요. 근데 동료, 나와 같았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편안하게 먹기 시작한 거예요. 편안하게 식단 내에서 먹는데 안 찐다? 진짜 이렇게 많이 먹어도 안 찌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더 먹게 되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먹을 때 막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 안 찌니까는 더 많이 먹어야지. 나는 자꾸 더 먹어. 괜찮아 더 먹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느 날 이렇게 안도가 오는 거예요. 편안하게 많이 먹어도 안 찌는구나 라고 하면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양이 좀 줄어들고 내 습관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빨라요. 미취학 이렇게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7세 미만 어린아이들한테 만약에 김국진, 이윤석 이런 아이들한테 만약에 어렸을 때 삐쩍 말랐으면 살을 찌게 만들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폭식을 이렇게 식탐을 키워주면서 폭식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빨라요. 그러니까 밥을 걔는 한 공기를 다 못 먹는 애예요. 반 공기도 겨우 먹고 막 깨작깨작 안 먹으려는 아이예요. 그런데 엄마가 밥을 차려주고 먹을 때 반 공기도 안 됐을 때 얼른 참 엄마가 밥을 조금밖에 못했네, 미안해, 막 뺏어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굉장히 놀래죠. 맨날 더 먹으라고 그러던 엄마가 내 걸 뺏어 먹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연속을 하는 거예요, 계속. 참, 미안해, 오늘도 또 괜찮아, 엄마 먹어.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근데 내 거야 라고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더 강압적으로 아니 엄마가 좀 먹겠다는데 이걸 내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뺏어 먹어야 돼요. 그럼 막 안 주려고 막 그럴 때는 막 뺏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다음부터는 막 울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은근슬쩍 그걸 안 하는데 밥을 늦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7시에 저녁을 먹었으면 8시, 9시 엄마 배고파 소리 나올 때 좀 기다려, 엄마 바빠, 또 짜증을 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몇 번만 반복하면 그 아이는 이제 막 살이 찌는 음식들 놔두면 지가 이전에는 막 깨작깨작하고 안 먹던 음식, 이건 기름기가 너무 많아, 이거는 뭐 어때, 이렇게 하던 애들이 막 먹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더 먹어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말 괜찮아요. 그럼 그 아이는 이제 그것도 자꾸 여러 번 반복해 줘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빨라서 금방 교정이 돼요. 그러니까 안 먹던 아이들이 식탐이 자라서 빨리 많이 먹으려고 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벌써. 그 다음에 반대로 통통한 아이를 얘가 살 좀 안 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만 먹어 그러면 안 돼요. 그만 먹어 하면 머릿속으로 그거 다 알아들어요. 맞아, 뭐 엄마가 이거 먹으면 살찐다고 그랬는데 이걸 닦고 먹으면 나 지금 살이 쪘는데 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식탐을 못 줄여요. 더 커져요. 몰래 봐요. 몰래 먹어요. 숨어서 먹어요. 아니 막 다른 데서 막 먹고 안 먹은 척 하려고 그러고 점점 식탐을 키우면서 폭식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살을 빼야 될 아이한테는 그러지 말고, 보통 때 얘가 한 공기 반을 먹는다 그러면 다른 때는 한 공기 주고 반 공기를 안 먹게 했었는데 주는 거예요. 주고 걔가 이제 다 먹어갈 때쯤 나는 천천히 먹다가 엄마가 도저히 배불러서 못 먹겠다 하고 더 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또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항상 나보고 그만 먹어, 적게 먹으면 이러던 엄마가 왜 나를 이러지? 눈치 보면서 먹을 거예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이거 먹어도 돼? 괜찮아, 먹어. 근데 또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배부르다는데도 자꾸 먹여야 돼요. 그러면 그 애가 아니야 엄마 먹기 싫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언젠가. 그럴 때 짜증을 내야 돼요. 아니 엄마가 먹던 거 줬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배부르단 말,
그래 좀 먹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억지로 먹든 그러니까 억지로 참았고 더 먹고 싶은 식탐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꾸 의무적으로 먹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또 먹으래. 어떡하지? 또 먹으래. 의무적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점점 식탐이 없어져요. 반대로 마른 아이들 살찌게 할 때 자꾸 더 먹어 하면서 의무적으로 먹이지 말고 그만 먹어. 뺏어 먹고 막 이래가지고 반대로 식탐을 키워주는 거고. 근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해요. 마른 아이들한테는 더 먹어. 그 방송 나와가지고도 김국진, 이윤석을 그 코치들이 더 먹으라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먹는 거죠. 식탐이 전혀 안 자라요. 점점 식탐이 없어지죠. 근데다가 흡수력까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더 먹여봐야 살로 안 가요. 식탐도 없고. 굶겼다 먹였다 해야지 식탐은 식탐대로 자라면서 살이 찌는 거예요. 반대로 살을 빼야 될 사람들한테 자꾸 절식을 시키면 당장 체중 내려가죠. 더 식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흡수력은 더 높아져요. 적게 들어올 때 우리 주인이 적게 먹네? 많이 먹을 때 쌓아놔야 되겠다. 저축을 해야지. 더 저축을 더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폭식을 고치기 위해서는 적게 먹어야 되라는 그 강박관념을 이제 지워야 돼요. 근데 많이 먹으면 찌는데 가려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식단이 틀려야 된다는 거. 근데 양에 대해서는 절대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더 많이 먹어. 저번에 그 맥주 그 다이어트 식단 보시고 따라 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먹으세요. 닭 한 마리 먹고 배고프면 한 마리 더 시키는 거예요. 맥주 막 1000cc, 2000cc 먹으면서. 삼겹살 먹는데 2인분 먹었는데 배고프면 3인분, 4인분 막 시켜서 먹는 거예요. 먹다가 배불러 이럴 때 수저 넣으면 돼요. 그렇게 편안하게 먹으면서 체중이 찔 줄 알았는데 내려가네? 아니면 체중이 더 안 찌고 멈추네? 그러면 어느 날 편안하게 먹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로는 안 없어져요. 천천히 그 식탐이 줄어들어요. 폭식이 어느 날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위가 늘어난다, 위가 줄어든다 아니에요. 그 닭을 3마리 먹던 사람이 자꾸 더 먹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마리밖에 못 먹. 갑자기 위가 어떻게 줄어들어요? 더 먹어 해서 많이 먹었으면 위가 늘어나야지. 아니에요. 심리적인 거예요. 내가 불편하게 식탐이 자라서 막 더 먹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먹으면 위에서 음식물이 멈추지 않고 장에서부터 차올라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 선수처럼 큰 사람이 아니고 키 1m 60에 몸무게 한 65kg 정도 약간 통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닭을 3마리 4마리 먹어요. 진짜로 폭식 오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마리를 다 못 먹겠다고 그래요. 음식물이 멈춘 거예요. 위에서. 그게 바로 폭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한 번으로 안 돼요. 그러다 언젠가 또 자기도 모르게 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 적게 먹어야 돼. 막 이 강박관념이 너무 오랫동안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지워지질 않아요.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또 자신도 모르게 막 폭식하고 후회하고 또 이럴 거예요.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폭식에서도 아니야, 이럴 수 있어. 손톱 물어 뜯는 게 이게 무슨 병이야? 손톱 물어 뜯는 거 이 병 아니잖아요. 습관이잖아요, 습관. 그런데 습관 못 고쳐 이거예요. 근데 물어 뜯는 사람한테 괜찮아, 물어 뜯어. 막 창피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 몰래 자꾸 물어 뜯거든요. 괜찮아. 자, 오늘부터 3시에 나랑 같이 손톱을 물어 뜯는데 5분간 뜯어야 돼, 계속. 그럼 뭐 괜찮은데. 아니야, 나 앞에서 해야 돼, 약속. 그러고 나서부터 매일 하자고 그러면은 며칠 안 돼서 안 할래 그럴 거예요. 막 화내야 돼요. 아니, 나랑 약속까지 했는데 그것도 그냥 못 지키냐고 막 억지로 시켜야 돼요. 진짜 하기 싫어할 거예요. 그래도 막 짜증내면서 막 더 시켜야 돼요. 그 사람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하면 못 이겨내는, 이게 뭐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엔 습관이에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제가 끊은 게 무슨 별 방법을 다 썼어요. 무슨 패치 붙이고 귀에다 침 맞으면 담배 끊는다 그러고
뭐 담배 껌도 씹어보고 별거 다 했는데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냥 습관이더라고요. 습관.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돼요. 자, 폭식 역시 많이 적게 먹어야 돼가 아니고 많이 먹어야 돼. 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살이 안 찌는 방식을 찾아야 돼요. 자, 지금 내가 그러면 저 사람 돈 벌려고 자기한테 가입시켜서 하려고 아니 사람마다 식단이 틀리기 때문에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그 저번 편에 그 맥주 다이어트 식단처럼 그건 누구나 똑같거든요. 다이어트 할 땐 다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그거는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얘기해 준 거예요. 공통적으로 물론 막 절식을 하고 막 체중을 떨어뜨리고 온 사람이 막 편하게 막 먹으면 체중이 늘어나겠죠. 말고 그냥 포기해가지고 막 폭식해서 쪄온 사람, 그 사람들한테 아침 점심 편하게 먹고 저녁에 맥주에다가 치킨 밀가루 없는 치킨 오븐구이나 아니면 후라이드 치킨을 밀가루 몇 개 내고 아니면 삼겹살에 무슨 뭐 야채에다가 내 쌈장 일반 쌈장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살잡이 쌈장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그 쌈장을 된장에다가 파, 마늘, 양파를 다져놓고 고춧가루를 적당하게 넣어가지고 비비면 아주 맛있는 쌈장이 돼요. 그 옛날식 쌈장인데 그 옛날 어른들 보고 같이 먹자고 먹으면 우와 깔끔하고 맛있다. 옛날에 우리 이렇게 먹었는데 그럴 거예요. 무슨 뭐 참기름 넣고 뭐 고추장 넣고 뭐 물엿 넣고 이런 거 아니에요. 파, 마늘, 양파 다지고 고춧가루 넣는 거. 그 쌈장을 미리 만들어 놨다가 삼겹살 먹을 때 같이 먹어봐요. 맛있어요. 그래서 야채 쌈 싸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2인분, 3인분, 4인분 막 먹으세요. 그리고 뭐 그뿐만이 아니고 뭐 두부를 먹든 뭐 그러니까 당질, 그러니까 탄수화물, 설탕 이거를 저녁에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물엿도 안 되는 거고 무슨 뭐지 뭐 매실청 이거 다 설탕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냥 단백질하고 지방 저녁에 그렇게 해서 뭐 술은 마음대로 마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진짜 많이 먹어도 안 찌네 이러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식탐이 줄어들 거예요. 한 번에 안 돼요.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했다 말았다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식단에 대한 내성만 키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생겨난 폭식을 잠재우고 폭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고요. 믿을만 하다,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저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받고 싶다 그러면 다이어트 스쿨 살잡이라고 검색해 가지고요. 한번 들어와서 쭉 훑어보시고 지금은 회원을 안 받으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회원 받거든요. 그때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쏙는 셈 치고 해보면은 이거 괜찮은데 라고 경험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쁜 모습 만드는데 그리고 건강을 해치지 말아야 돼요. 정신적으로 식탐 폭식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건강을 해치지 말아야 돼요. 다음에 내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살잡이를 해가지고 건강 좋아진 사람 진짜 많거든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쿡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